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의 자부심이자 살아있는 전설, 김태준 중령. 검은 머리와 깊은 갈색 눈동자를 가진 그는 34세의 나이에 이미 수십 차례의 위험한 수중 작전을 성공시킨 베테랑이었다. 그의 팔에는 서해 연평도 해역과 동해 독도 주변에서의 작전 중 받은 상처들이 흉터로 남아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의 실력을 의심하지 않았다. 키 180cm의 균형 잡힌 체격과 차가운 이성, 그리고 뜨거운 투지를 동시에 지닌 완벽한 전사였다. 동료들은 그를 바다의 유령이라 불렀다. 한국근해의 험한 조류와 추위 속에서도 완벽한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이었다. 김태준의 하루는 새벽 4시 30분 한강 한복판에서 시작되었다. 15년간의 UDT실 생활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루틴이었다. 겨울철 얼음장 같은 한강에서도 5km를 헤엄치며 하루를 시작했다. 부산 해운대 출신인 그에게 바다는 고향이었고 물속에서만큼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 올라 있었다. 부하들은 그의 완벽주의에 때로는 부담을 느꼈지만 실전에서는 그 덕분에 모두가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 중령님의 수중 항법 실력은 정말 예술입니다. 부하인 이병훈 대위가 종종 말하곤 했다. GPS도 없이 10km를 헤엄쳐도 목표 지점에 오차 1m 이내로 도착하시잖아요. 김태준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하곤 했다. 바다에서 자란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이지. 물결과 해류, 바람의 방향만 알면 길은 저절로 보여. 그런 그 앞에 나타난 도전자가 있었다. 러시아 연방군 특수작전부대 스페츠나즈의 홍일점, 아나스타샤 볼코바 소령. 27세의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체첸과 시리아에서 명성을 얻은 붉은 머리의 여전사였다. 키 173cm의 늘씬한 체격에 발달한 근육,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는 강인한 의지가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그녀의 에메랄드빛 눈동자는 언제나 도전적으로 빛났고 입가에는 상대를 조롱하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나스타샤는 모스크바 군사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천재였다. 17개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수중 폭파 전문가이자 저격 전문가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큰 무기는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능력이었다. 냉철한 계산과 뜨거운 감정을 완벽하게 조절하며 어떤 남자든 무릎 꿇게 만드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다. 동해상의 중립해역, 한국 해군의 독도함, 한미러 3국 해상 대테러 연합훈련 이글 트라이던트 2024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9월의 동해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해상에는 가을의 전령을 알리는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각국의 최정예 부대들이 모인 훈련함 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국의 UDT실, 미국의 네이비실, 러시아의 스페츠나즈가 한자리에 모인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지난 2주 동안 진행된 훈련은 그야말로 치열했다. 각국 대표들은 서로의 실력을 시험하며 은근한 경쟁을 벌였다. 특히 한국과 러시아 팀 사이의 신경전은 냉전 시대를 연상시킬 정도로 팽팽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김태준과 아나스타샤가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하며 더욱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 애썼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호기심도 커져갔다. 한국 해군의 유명한 김태준 중령이시군요. 아나스타샤의 목소리가 가판을 가로질렀다. 훈련 마지막 날 오후 석양이 동해를 붉게 물들이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러시아식 전투복을 입고 있었지만 몸매를 드러내는 핏이 그녀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켰다. 아시아 최고의 수중 전문가라고 들었는데 실력이 궁금하군요.
김태준은 그녀를 한번 훑어보고는 차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볼코바 소령? 러시아 스페츠나즈의 명성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제되어 있었지만 내심으로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놀라고 있었다. 하지만 명성과 실력은 별개의 문제죠. 그렇다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나스타샤는 도발적으로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에는 상대방을 완전히 매혹시키는 마력이 있었다. 어차피 내일이면 각자 본국으로 돌아갈 텐데 마지막 날에 재미있는 승부 하나 어떠세요? 주변에 있던 각국 대원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훈련 내내 서로를 견제하며 신경전을 벌여온 두 부대의 리더가 드디어 정면으로 맞붙는 순간이었다. 미군 네이비실의 잭슨 대위가 동료에게 속삭였다. 드디어 시작되는군. 수중 장거리 침투 훈련. 8km 거리의 목표 지점까지 먼저 도달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아나스타샤는 망원경을 들어 멀리 떠 있는 부표를 가리켰다. 석양빛에 반짝이는 부표는 마치 동해의 보석처럼 보였다. 단 조건이 있어요. 만약 제가 이긴다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김태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마치 사냥감을 품정하는 여우 같았다. 당신이 오늘 밤 저의 모든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어떤 요구든 거부할 수 없어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력 겨루기가 아니었다. 한 남자의, 나아가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전체의 자존심을 건 승부였다. 러시아 대원들은 킬킬거리며 웃었고 한국군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자신들의 리더를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만약 제가 이기면? 김태준이 차분히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정의 동요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오만한 러시아 여자를 꺾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러시아 여자는 약속을 지키거든요. 아나스타샤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다. 그녀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수중에서 자신을 이긴 남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김태준은 잠시 생각했다. 이것은 명백한 도발이었고 함정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제안한 승부는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해군의 명예가 걸린 상황에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좋습니다. 받아들이죠. 주변에서 환호성과 탄성이 터져나왔다. 드디어 전설적인 두 수중 특수부대원의 직접 대결이 성사된 것이다. 40분 후 독도함의 후미 갑판에서는 두 사람의 대결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김태준은 한국 해군 특수전전단의 상징인 검은색 웨스트를 입고 수중 호흡기와 추진 장치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었다. 15년간의 UDT실 경력 동안 그의 몸은 완벽한 수중 기계로 단련되어 있었다. 그는 한국 근해의 거친 파도와 강한 조류를 자신의 집처럼 여겼고 특히 동해의 깊고 차가운 바다에서만큼은 그 누구도 자신을 따라올 수 없다고 확신했다. 반면 아나스타샤는 러시아 국기의 색상을 모티브로 한 빨간색과 파란색 포인트가 들어간 웨스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몸매는 날씬했지만 탄탄한 근육으로 다져져 있었다. 특히 어깨와 등 근육의 발달 상태가 인상적이었다. 스페츠나즈의 혹독한 북극해 훈련을 견뎌낸 그녀에게 바다는 정복해야 할 적이자 동시에 자신을 시험하는 심판관이었다. 장비 점검 완료입니다. 김태준이 자신의 팀원인 이병훈 대위에게 보고했다. 중령님, 저 러시아 여자가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함정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대위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함정이든 아니든 이미 승부는 받아들였다. 우리 해군의 명예가 걸린 문제다.
김태준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리고 그는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 바다는 내 고향이야. 한편 러시아 쪽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소령님, 저 한국인이 보통 실력자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시아 최고라는 소문이 괜히 나온 게 아닌 듯합니다. 이반 페트로프 대위가 아나스타샤에게 말했다. 걱정 마. 나는 북극해에서 훈련받은 여자야. 아나스타샤는 자신만만하게 웃었다. 시베리아의 얼음 바다를 견뎌낸 몸이 이 따뜻한 동해쯤이야. 시작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죠. 아나스타샤가 마스크를 쓰기 전에 김태준에게 다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매혹적이었다. 혹시 러시아 여자들이 얼마나 끈질긴지 아세요? 곧 알게 되겠죠. 김태준의 대답은 여전히 간결했다. 하지만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자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라벤더와 바닐라가 섞인 듯한 우아한 향기였다. 두 사람이 출발선에 서자 주변이 조용해졌다. 각국 대원들이 모두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 멀리 수평선에는 목표 지점인 부표가 작은 점처럼 보였다. 8km라는 거리는 일반인에게는 상상하기 힘든 거리였지만 이들에게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거리였다. 신호탄이 하늘로 치솟았다. 붉은 불꽃이 동해의 저녁 하늘에 아름다운 궤적을 그렸다. 그와 동시에 두 사람은 바다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동해 바닷물이 두 전사를 삼켜버렸다. 9월의 동해는 수온이 약 18도로 웨스트 없이는 30분도 견디기 힘든 차가운 바다였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런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되어 있었다. 물속에서 두 사람은 마치 다른 생물체로 변한 듯 했다. 지상에서의 무거운 장비들이 물속에서는 날개가 되고 물의 저항은 오히려 추진력이 되었다. 초기 2km 구간에서는 김태준이 앞섰다. 그의 수영 실력은 정말 경이로웠다. 한국 근해에서 자란 그는 동해의 특성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고 있었다. 해류의 방향, 수온의 변화, 심지어 바닥 지형까지 모든 것을 계산해 넣고 최적의 경로를 선택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전혀 없었다. 매 동작이 계산되고 효율적이었다. 하지만 아나스타샤도 만만치 않았다. 그녀는 김태준과는 다른 방식으로 바다와 대결하고 있었다. 더 공격적이고 역동적인 동작으로 바다의 흐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나갔다. 그녀의 붉은 머리가 물속에서 흩날리는 모습은 마치 바다의 여신 같았다. 러시아 군용 수영의 특징인 강력한 킥과 긴 스트로크가 그녀만의 무기였다. 3km 지점에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동해 특유의 복잡한 해류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김태준은 이를 예상하고 미리 경로를 조정했지만 아나스타샤는 잠시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역시 현지인의 이점이 있군. 김태준은 속으로 생각하며 속도를 더욱 높였다. 하지만 4km 지점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아나스타샤가 갑자기 속도를 내며 따라붙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며 동해의 해류 패턴을 순식간에 파악해냈다. 러시아 북극해에서의 경험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5km 지점. 두 사람은 거의 나란히 헤엄치고 있었다. 김태준은 아나스타샤를 힐끗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여유가 있어 보였다. 호흡도 안정되어 있었다. 이런, 생각보다 훨씬 강하잖아. 김태준은 속으로 감탄했다. 지금까지 만난 그 어떤 수중 전문가보다 뛰어난 실력이었다. 아나스타샤 역시 김태준을 의식하고 있었다. 역시 아시아 최고라는 말이 헛말이 아니군. 그녀도 속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그의 수중 항법 능력은 경이로웠다.
하지만 동시에 승부욕이 더욱 타올랐다. 지금까지 그녀는 그 누구에게도 져본 적이 없었다. 6km 지점. 진짜 승부가 시작되었다. 두 사람 모두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속도를 올렸다. 물속에서 격렬한 경쟁이 벌어졌다. 김태준의 현지 지식과 기술적 우위, 아나스타샤의 불굴의 의지와 강인한 체력이 정면으로 맞부딪혔다. 두 사람의 수영 실력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바다 위에서 이들을 지켜보던 각국 대원들은 숨을 죽였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경기 상황을 볼 수 있었는데 두 사람의 경쟁은 정말 숨막혔다. 세상에 저 속도로 6km를 헤엄친다고? 미군 대위가 감탄했다. 저건 사람이 아니라 바다의 신들이야. 러시아 대원도 놀라며 말했다. 마지막 2km. 여기서 아나스타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수를 둔다. 그녀는 안전한 직선 경로를 버리고 더 위험하지만 거리상 유리한 암초지대를 선택한 것이다. 그곳은 해류가 복잡하고 바위가 많아 자칫하면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위험 지역이었다. 김태준은 그녀의 의도를 파악했다. 미친 여자, 정말 위험한 길로 가는군. 하지만 그는 자신의 길을 고수했다. 안전하고 확실한 경로가 결국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믿었다. UDTC로서 무모한 모험보다는 확실한 성공을 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나스타샤의 도박은 성공했다. 그녀는 암초지대의 복잡한 해류를 완벽하게 이용했다. 위험천만한 바위들 사이를 마치 춤추듯 헤엄쳐 나가면서 동시에 강한 해류의 힘으로 추가적인 속도를 얻어냈다. 그녀의 수중항법 실력은 정말 경이로웠다. 마치 그 바다를 수백 번 헤엄쳐 본 것처럼 정확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아나스타샤가 김태준보다 불과 12초 빨리 목표 지점에 도달한 것이다. 부표에 손을 댄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뒤따라온 김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과 동시에 김태준에 대한 존경심이 섞여 있었다. 어떠세요, 김중령? 러시아 여자의 끈기를 이제 아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기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상대방을 조롱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김태준은 패배를 깨끗하게 인정했다. 그는 아나스타샤의 실력을 진심으로 존경했다. 훌륭했습니다, 소령. 당신이 정정당당하게 이겼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패배의 아쉬움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경의가 담겨 있었다. 독도함으로 돌아온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동료들의 뜨거운 환호였다. 특히 러시아 대원들은 자신들의 리더가 아시아 최고의 수중 전문가를 이겼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군 대원들도 자신들의 리더가 보여준 훌륭한 스포츠맨십에 자부심을 느꼈다. 약속은 약속입니다. 김태준이 아나스타샤에게 다가가 말했다. 오늘 밤 당신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아나스타샤는 그의 이런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 중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약속을 지키려 하는 사람은 없었다. 대부분은 변명을 하거나 화를 내곤 했다. 그날 저녁 훈련이 끝난 후 아나스타샤는 김태준에게 작은 쪽지를 건네주었다. 거기에는 시간과 장소가 적혀 있었다. 독도함의 갑판, 달빛이 아름다운 곳이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김태준은 그 장소로 향했다. 아나스타샤는 이미 와서 난간에 기대서서 동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군복이 아닌 간단한 크림색 니트와 청바지 차림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달빛 아래 더욱 아름답게 보였다. 그녀의 붉은 머리가 동해의 밤바람에 살랑이는 모습이 마치 여신 같았다. 왔군요, 김중령.
그녀가 돌아보며 말했다. 목소리가 낮에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명령을 내리십시오. 김태준이 여전히 경직된 자세로 대답했다. 그는 그녀가 어떤 굴욕적인 명령을 내릴지 각오하고 있었다. 아나스타샤는 그런 그를 보며 빙그레 웃었다. 그렇게 딱딱하게 굴지 말아요. 우선 여기 앉으세요. 김태준은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았다. 가까이에서 맡는 그녀의 향기가 더욱 진하게 느껴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파도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엔진 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솔직히 말하면 당신을 굴복시키거나 모욕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아나스타샤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오늘 당신과 경쟁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김태준은 그녀를 의외라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승리를 이용해 자신을 조롱하거나 굴욕을 주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군인이에요. 기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녀의 목소리가 한층 더 부드러워졌다. 사실 처음에 당신에게 도전장을 던진 이유는 당신이 너무 완벽해 보였거든요.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차가운 남자. 그런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기를 제안한 겁니까? 김태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도 조금씩 경계심이 풀리고 있었다. 그런 셈이죠. 하지만 오늘 동해에서 당신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어요. 당신의 그 침착함은 가식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이라는 걸. 당신은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할 줄 아는 진짜 전사예요. 김태준은 말없이 동해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물결 위에서 은빛으로 춤추고 있었다. 그녀의 말이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신을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한 적이 없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아나스타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진짜 김태준이라는 남자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완벽한 UDT실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당신 말이에요. 김태준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에메랄드빛 눈동자가 진심 어린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조롱이나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정한 관심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별로 흥미로운 이야기는 없을 겁니다. 김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부산 해운대의 작은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다가 놀이터였죠. 18세에 해군에 입대해서 UDT실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15년간 군인으로만 살았습니다. 가족은 어떠세요? 부모님은 8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폐암으로, 어머니는 그 다음 해에 심장병으로. 김태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누나가 하나 있지만 결혼해서 캐나다에 살고 있고, 저에게는 부대원들이 가족의 전부입니다. 아나스타샤는 그의 말에서 깊은 고독을 느꼈다. 외롭지 않으세요? 김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다. 외로움에 익숙해졌습니다. 군인의 삶이란 원래 그런 것이니까요. 언제든 죽을 수 있고 언제든 떠나야 하고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건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나스타샤가 나직하게 말했다. 그녀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모스크바의 군인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아버지는 소장이었고 어머니는 군의관이었죠. 어릴 때부터 강해져야 한다는 말만 들으며 자랐어요. 약함을 보이는 건 죄악이라고, 특히 여자는 2배로 강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배웠죠.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마음을 열어갔다. 각자 다른 나라에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들이 걸어온 길은 놀랍도록 비슷했다. 어린 시절부터 강함을 강요받으며 감정을 숨기고 살아온 두 전사의 이야기였다. 당신은 왜 저와 경쟁하고 싶었던 거죠? 김태준이 물었다. 처음엔 그냥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아나스타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시아 최고라는 한국 특수부대원을 꺾으면 멋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당신과 경쟁하면서 그리고 당신을 이기고 나니까 오히려 당신을 더 존경하게 되었어요. 제가 졌는데요? 김태준이 의아해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리고 패배를 깨끗하게 인정하는 모습.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다. 당신 같은 남자를 만난 건 처음이에요. 김태준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이 그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 같은 여자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강하면서도 아름답고 당당하면서도 따뜻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다. 동해의 밤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흔들고 달빛이 두 사람을 은빛으로 감쌌다. 아나스타샤가 천천히 김태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갔다. 그것은 두 전사가 서로에게 건네는 가장 솔직한 고백이었다. 오랫동안 감춰왔던 모든 감정이 그 한 번의 키스에 담겨 있었다. 김태준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그녀의 키스에 응답했다. 두 사람은 마치 세상에 둘만 남은 것처럼 서로를 탐했다. 이상해요. 아나스타샤가 키스를 멈추고 그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기대며 속삭였다. 당신과 있으면 처음으로 평화로운 기분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김태준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대답했다. 당신과 있으면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동해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꿈, 두려움, 과거의 상처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다. 자신들이 평생 찾던 것이 바로 이 순간, 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훈련이 공식적으로 끝나고 각국 부대들은 귀국 준비에 바빴다. 김태준과 아나스타샤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아나스타샤가 김태준에게 작은 쪽지를 건네며 속삭였다. 쪽지에는 그녀의 개인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반드시 만날 겁니다. 김태준이 그 쪽지를 소중히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렇게 그들은 헤어졌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이었다. 몇 주 후 각자의 본국으로 돌아간 두 사람은 은밀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암호화된 이메일과 익명의 메시지를 통해서였다. 군인이라는 신분상 공개적인 연애는 불가능했지만 그들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키워나갔다. 매일 밤 주고받는 메시지는 그들에게 삶의 활력이 되었다. 8개월 후 김태준은 동유럽에서 진행되는 다국적 대테러 작전에 파견되었다.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재회가 기다리고 있었다. 국제 테러 조직 붉은 늑대를 소탕하는 한미러 연합작전에 러시아 스페츠나즈가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지휘관은 다름 아닌 아나스타샤였다. 오랜만이네요, 김중령. 발칸 반도의 한 비밀 기지 브리핑룸에서 그녀를 다시 본 김태준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지난 8개월 동안 그는
그녀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볼코바 소령?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김태준은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서 떠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다. 8개월간의 그리움이 그녀를 더욱 소중하게 만들었다. 이번 작전의 목표는 붉은 늑대라고 불리는 국제 테러 조직의 핵심 인물들을 체포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보스니아의 한 폐쇄된 산업단지에 은신하고 있었고 대량의 무기와 화학 폭발물을 보유하고 있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였다. 이번엔 내기가 아니라 진짜 팀워크가 필요하겠군요. 아나스타샤가 작전 지도를 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문적이었지만 김태준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동감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임무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김태준의 대답은 군인다웠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녀와 함께 위험한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이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뻤다. 작전 계획이 수립되었다. 한국 UDT실과 러시아 스페츠나즈 그리고 미군 네이비실이 합동으로 야간 수중 침투 작전을 실시하기로 했다. 목표는 테러리스트들을 생포하고 생화학 무기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이었다. 작전 전날 밤 김태준과 아나스타샤는 우연히 기지 밖의 작은 카페에서 마주쳤다. 두 사람 모두 작전 전에 긴장감을 달래기 위해 산책을 나온 참이었다. 잠이 안 온다고요? 아나스타샤가 먼저 말을 걸었다. 네. 큰 작전을 앞두면 항상 그래요. 김태준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당신도 그런가 보네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8개월간의 공백을 메웠다. 서로의 근황, 그리고 상대방을 그리워했던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주고받았다. 매일 당신 생각을 했어요. 아나스타샤가 용기를 내어 고백했다. 모스크바의 추운 겨울 밤마다 동해에서 함께했던 그 따뜻한 밤을 떠올렸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태준이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당신의 메시지가 제게는 삶의 유일한 기쁨이었어요. 내일 작전에서 조심해요. 아나스타샤의 목소리에 걱정이 담겼다.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당신도요. 우리 둘 다 무사히 돌아와서 김태준은 말을 멈췄다. 그 다음 말을 하기가 두려웠다. 그래서 아나스타샤가 그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물었다.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봐요. 김태준이 마침내 용기를 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함께 평범한 삶을 살아봐요. 아나스타샤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처럼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해봐야 알겠죠. 적어도 시도는 해볼 만하지 않나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은 호텔에서 함께 밤을 보냈다. 그들에게는 서로의 온기가 절실히 필요한 밤이었다. 위험한 작전을 앞두고 있는 두 전사에게 사랑은 유일한 위안이었다. 다음 날 새벽 작전이 시작되었다. 월령이 가장 어두운 밤, 세 개 팀이 각각 다른 수로를 통해 목표 지점에 침투했다. 김태준이 이끄는 한국 UDT실 팀은 동쪽 하천에서, 아나스타샤가 지휘하는 스페츠나즈는 서쪽 호수에서, 그리고 미군 네이비실은 남쪽 강에서 각각 수중 침투를 시작했다. 알파팀 1차 침투 지점 도달 완료. 김태준의 무전 메시지가 들려왔다. 브라보팀도 위치 완료. 적 경계선 확인. 아나스타샤의 목소리가 응답했다. 찰리팀 남쪽 수로 침투 완료. 미군 지휘관의 보고도 이어졌다. 하지만 상황이 예상과 달랐다. 테러리스트들은
이미 연합군의 수중 침투 작전을 예상하고 있었다. 내부에 스파이가 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동시에 여러 곳에서 총소리가 터져 나왔다. 함정이다. 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 미군 지휘관의 급박한 무전이 들렸다. 상황은 순식간에 최악으로 치달았다. 테러리스트들은 연합군보다 훨씬 많은 병력과 중화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완전히 포위당한 상황이었다. 브라보팀,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태준이 급하게 무전을 쏘았다. 적의 화력이 예상의 3배입니다. 즉시 지원이 필요해요. 아나스타샤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김태준은 즉시 결정을 내렸다. 알파팀, 원래 계획 포기. 브라보팀 지원으로 이동한다. 중령님, 그러면 우리의 주 목표는? 부하 이대위가 물었다. 지금은 동료들을 구하는 게 우선이다. 김태준의 판단은 신속했다. 한국 UDT 실팀은 원래 임무를 포기하고 포위당한 스페츠나즈를 구하기 위해 이동했다. 김태준의 마음속에는 작전의 성공보다 아나스타샤의 안전이 더 중요했다.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테러리스트들은 예상보다 훨씬 잘 훈련되어 있었고 RPG와 박격포까지 동원했다. 아나스타샤의 팀은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다. 탄약이 떨어져가요. 러시아 대원의 다급한 무전이 들렸다. 바로 그 순간 김태준과 한국 UDT 실팀이 적의 후방에서 나타났다. 물속에서 기습 공격으로 적들의 주의를 분산시킨 것이다. 지금이야. 돌파하세요. 김태준이 외쳤다. 아나스타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남은 팀원들을 이끌고 포위망을 돌파했다. 두 부대의 완벽한 협동 작전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위험했다. 테러 조직의 수장이 생화학 무기가 든 용기를 들고 최후의 저항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두 죽을 거다. 이 독가스가 퍼지면 반경 20km 안에 모든 생물이 죽는다. 테러리스트 두목이 기폭장치를 들고 소리쳤다. 김태준과 아나스타샤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둘 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저 미치광이를 막아야 했다. 내가 간다. 김태준이 말했다. 아니요, 제가. 아나스타샤가 맞섰다. 이건 제 판단입니다. 우리 함께 가면 안 돼요? 짧은 대화 끝에 그들은 동시에 움직이기로 했다. 김태준은 오른쪽에서, 아나스타샤는 왼쪽에서 테러리스트를 향해 돌진했다. 완벽한 호흡이었다. 테러리스트는 당황했다. 두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받자 어디를 막아야 할지 몰랐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김태준이 그의 손목을 잡아 기폭 장치를 떨어뜨렸고 아나스타샤가 생화학 무기 용기를 안전하게 확보했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모든 테러리스트들이 체포되었고 위험한 생화학 무기도 안전하게 처리되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다. 작전 중 아나스타샤가 파편에 맞아 부상을 당한 것이다. 아나. 김태준이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녀의 어깨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괜찮아요. 큰 부상은 아니에요. 아나스타샤가 힘겹게 웃으며 말했다. 김태준은 그녀를 안고 의무실로 옮겼다. 그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감정이 어려 있었다. 두려움, 걱정, 그리고 깊은 사랑.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아나스타샤는 김태준이 자신을 위해 원래 작전을 포기하고 달려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보 같은 남자. 그녀가 병원 침대에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작전을 망칠 뻔했잖아요. 작전보다 당신이 더 중요합니다. 김태준의 고백은 진심이었다. 당신을 잃는다면
그 어떤 승리도 의미가 없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진심을 완전히 털어놓았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태준. 아나스타샤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나. 김태준도 그녀의 애칭으로 부르며 고백했다. 그들은 더 이상 적국의 군인이 아니었다. 서로를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였다. 2년 후 두 사람은 각자의 군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김태준은 한국 해군에서 명예 전역했고 아나스타샤도 러시아군을 떠났다. 그들은 중립국인 스위스에서 만나 함께 살기 시작했다. 김태준은 해양 구조 및 수중 작업 전문 컨설턴트로, 아나스타샤는 국제 보안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 전혀 다른 분야였지만 그들의 군 경험과 전문성은 민간 분야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알프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서 두 사람의 결혼식이 열렸다. 하객들은 많지 않았지만 각국에서 온 그들의 옛 동료들과 새로 사귄 친구들이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정말 믿기지 않네요. 이대위가 김태준에게 말했다. 중령님이 결혼할 줄은 몰랐어요. 저도 그랬어요. 김태준이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아나를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부부는 레만 호수가 보이는 조용한 테라스에서 산책을 했다. 후회는 없어요? 아나스타샤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물었다. 전혀요. 당신은요? 나도. 이렇게 행복한 적은 처음이에요. 그녀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글썽였다. 해가 지고 알프스의 산봉우리들이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호숫가 벤치에 앉아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이는 언제쯤 가질까요? 아나스타샤가 김태준의 어깨에 기대며 물었다. 당신이 원할 때요. 하지만 김태준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아들이면 아빠를 닮고 딸이면 엄마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둘 다 우리를 닮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나스타샤가 웃으며 대답했다. 10개월 후 그들의 첫 아이가 태어났다. 아버지의 깊은 갈색 눈과 어머니의 붉은 머리를 가진 예쁜 딸이었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바다의 진주라는 뜻의 밀이라고 지었다. 김태준은 딸을 안고 있으면서 생각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싸움이 있었다고. 하나는 조국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싸움에서의 승리가 첫 번째 싸움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느꼈다.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승리예요. 김태준이 아나스타샤에게 말했다. 나에게도 당신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녀가 대답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아이가 잠든 저녁 두 사람은 발코니에서 별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다.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를 기억해요? 아나스타샤가 물었다. 어떻게 잊겠어요? 동해에서 당신이 나에게 내기를 제안했을 때부터 제 운명이 바뀐 거죠. 그때는 정말 당신을 이기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린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만났잖아요. 5년이 흘렀다. 김태준과 아나스타샤는 스위스의 아름다운 마을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딸 미리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최근에는 둘째 아이도 태어났다. 이번에는 아빠를 쏙 빼닮은 아들이었는데 그들은 그를 바다의 용사라는 뜻의 민호라고 이름 지었다. 김태준의 해양 구조 컨설팅 회사는 유럽 전역에서 인정받는 전문 업체가 되었다. 그는 젊은 구조 요원들을 훈련시키며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했다. 특히 한국식 수중 전술을 유럽에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아나스타샤의 보안 컨설팅 회사 역시 큰 성공을 거두어 전 세계 기업들의 보안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었다. 어느 여름 저녁 가족들이 함께 레만 호수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다. 5살이 된 미리는 물가에서 물놀이를 하며 놀고 있었고 2살 된 민호는 아빠의 품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엄마, 아빠, 옛날 이야기 해줘요. 미리가 물에서 뛰어나와 부모에게 달려왔다. 어떤 이야기? 아나스타샤가 딸의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아주며 물었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났는지요. 그리고 누가 더 강한지요. 김태준과 아나스타샤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글쎄, 엄마가 아빠를 이겼거든. 아나스타샤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잠깐, 그건 수영에서만이었잖아요. 김태준이 반박했다. 다른 건 내가 더 잘했는데. 예를 들어, 요리. 그건 인정해 줄게요. 미리는 부모님의 다정한 말다툼을 보며 깔깔 웃었다. 비록 어린 나이지만 엄마와 아빠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해가 지고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아이들을 재운 후 김태준과 아나스타샤는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가끔은 정말 꿈 같아요. 아나스타샤가 김태준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김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경쟁과 승리만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알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군인으로 살 때는 임무 완수가 최고의 가치였지만 지금은 당신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에요. 2사람은 창밖으로 보이는 알프스의 실루엣을 바라보았다. 과거에 격렬했던 경쟁과 위험한 모험들이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었다. 10년 후 미리는 15살이 되었고 민호는 12살이 되었다. 2 아이 모두 부모의 뛰어난 유전자를 물려받아 운동신경이 뛰어났다. 미리는 수영에서, 민호는 태권도에서 각각 재능을 보였다. 미리, 너무 무리하지 마라. 김태준이 딸의 수영 훈련을 지켜보며 말했다. 괜찮아요, 아빠. 아빠처럼 바다의 용사가 되고 싶어요. 미리가 물에서 고개를 내밀며 대답했다. 민호도 마찬가지야. 엄마처럼 강해지려면 아직 멀었어. 아나스타샤가 태권도를 연습하는 아들을 보며 웃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김태준과 아나스타샤는 더욱 깊은 행복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고 그 생명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미리가 갑자기 질문했다. 엄마, 아빠 처음에 서로를 싫어했다며요? 싫어한 건 아니고. 아나스타샤가 웃으며 설명했다. 그냥 누가 더 강한지 궁금했던 거야. 그럼 지금은 누가 더 강해요? 민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김태준과 아나스타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할 때 가장 강하단다. 김태준이 대답했다. 그래, 혼자일 때보다 함께일 때 더 강해진다는 걸 배웠어요. 아나스타샤도 동의했다. 20년이 흘렀다. 미리는 해양생물학자가 되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고, 민호는 국제평화유지군으로서 세계 각지에서 평화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다. 2 아이 모두 부모의 가치관을 이어받아 다른 사람을 돕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 헌신하고 있었다. 김태준과 아나스타샤는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는 연인 같았다.
매일 아침 함께 수영하고 저녁에는 호숫가를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들의 일과였다. 우리 정말 많은 일을 겪었네요. 아나스타샤가 어느 날 저녁 산책 중에 감회에 젖어 말했다. 그렇죠. 하지만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김태준이 대답했다. 만약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선택을 하겠어요? 당연하죠. 당신과의 모든 순간을 다시 살고 싶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온통 붉은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마치 그들이 처음 만났던 동해의 저녁 하늘 같았다. 여보, 고마워요. 아나스타샤가 갑자기 말했다. 뭐가요? 제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모험으로 만들어줘서요. 김태준은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고마워야 할 사람은 저예요. 당신이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어요. 25년 후 손자 손녀들이 찾아왔다. 미리의 쌍둥이 아들들과 민호의 딸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할아버지보다 수영을 잘했어요? 손자 태호가 물었다. 그럼 할머니는 대단한 분이야. 이제 70대가 된 김태준이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더 멋있어요. 손녀 소연이 항변했다. 둘 다 멋있는 거야. 아나스타샤가 손자 손녀들을 안으며 말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란다. 아이들이 돌아간 후 노부부는 정원에서 산책을 했다. 예전처럼 활기찬 걸음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손을 꼭 잡고 걸었다. 우리의 내기 결국 누가 이긴 걸까요? 아나스타샤가 문득 물었다. 우리 둘 다 이긴 거죠. 김태준이 대답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으니까요. 뭐요? 서로를요. 해가 완전히 지고 첫 별이 하늘에 나타났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며 내일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전히 함께할 내일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30년이 지난 어느 겨울날, 김태준은 평화롭게 잠든 채로 세상을 떠났다. 아나스타샤는 그의 곁에서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다. 고마웠어요, 태준.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요. 그녀가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6개월 후 아나스타샤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의사들은 별다른 병명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가족들은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다 따라간 것이라고 믿었다. 두 사람의 장례식에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들의 옛 동료들, 제자들,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그들은 경쟁자로 만나 연인이 되고 마침내 영혼의 반쪽을 찾은 완전한 사랑을 보여준 전설적인 커플이었다고. 미리와 민호는 부모님의 묘비에 이렇게 새겼다. 김태준과 아나스타샤 볼코바. 검은 독수리와 붉은 여우. 경쟁에서 시작되어 사랑으로 완성된 영원한 이야기. 그들의 사랑은 두 나라를 잇고 두 세계를 하나로 만들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전설이 되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전사가 만나 경쟁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존경을 거쳐 사랑에 이르는 아름다운 여정.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해지는 것임을 보여준 불멸의 러브스토리. 동해는 여전히 그곳에 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한국 근해의 푸른 물결은 오늘도 해안을 어루만지며 속삭인다. 사랑은 국경도 언어도 그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찾은 두 영혼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고. 한국의 부산 해운대 해변에는 작은 기념비가 하나 서 있다. 바다의 용사 김태준을 기리며라고 새겨진 이 비석 앞에는 매년 UDT실 후배들이 찾아와 꽃을 바친다. 그들은 선배의 전설적인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배운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스페츠나즈 본부에도 아나스타샤를 기리는 작은 정원이 있다. 붉은 여우 아나스타샤 볼코바라는 명패 아래에는 붉은 장미가 사계절 내내 피어 있다. 후배 여군들은 이곳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랑과 용기에 대해 배운다. 검은 독수리와 붉은 여우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아닌 영원한 시작이 되었다. 그들의 후손들과 제자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상에 전하고 있다.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